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명품 치과의생사 카페 매니저 똥고양이 김영준 교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그 연봉 2020년도 어떤 등위표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걸 제가 좀 정리해서 새로 업데이트 차원에서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해가 이제 2020년으로 바뀌면서 몇 가지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연봉 등위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좀 급속도로 올라왔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이번에는 그렇게 좀 높게 올라가지가 않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두 자릿수, 10.9% 이렇게 좀 인상이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2.9% 인상. 네, 그래서 8,59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 가지고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에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179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세전 금액이에요. 그래서 내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175만 원이다, 난 최저임금 미만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월급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4대 보험 중에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4대 보험이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드리자면은 노후를 대비한 국민연금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강보험, 아플 때 질병 같은 거 좀 보장을 받는 건강보험, 그 다음에 실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한 고용보험이 있고, 나머지 이제 산재보험이 있는데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자 본인 부담금이 있고, 이 건강보험은 다시 그냥 순수 보험료, 그 다음에 장기요양 이렇게 보험료가 이렇게 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기 앞서 가지고 우리가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 표가 지금 이제 2020년도 등위표입니다. 제가 이 등위표라고 좀 표현을 드리는 제일 큰 이유가, 이 앞쪽에 보면은 이 숫자가 쭉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보고 자꾸 이게 이제 1년 차고 2년 차고 그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나 이걸 끝까지 보시지 않으시고는 그냥 저는 이제 2년 차니까 이 정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등위와 연차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등위표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각 치과에서 이 등위의 어떤 기준이 달라요. 어떤 치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여기 신입 같은 경우에 1등위를 신입으로 주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치과는 우리는 2등위를 신입으로 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요게 기준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적절한 상승폭을 계산해 준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끝까지 안 보시고 꼭 100분 중에 한 분 정도가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고 저 3년 차인데 이 돈 아닌데요 라는,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이 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일 위에 있는 요게 이제 바로 최저임금이에요. 지금 이제 2020년도 요 부분 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않으면 이제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치과에 고용되는 분들은 면허나 뭐 자격증 이런 거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치면 이 179만 5,310원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179만 5,310원이라는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쳐도요, 실제로 내가 통장에 받는 금액은 이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는 여기 있는 162만 9천 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는 자기가 일을 하면 일부 내 돈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을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이 4대 보험도 이렇게 세금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세금의 성격이 짙은 보험이죠. 왜냐하면 이 관여하는 기관 자체가 달라요.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뭐 이런 식으로 관여 기관이 다 다르고, 뒤에 있는 소득세하고 주민세, 요게 바로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텍스, 국세청에서 관여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최저임금은
179만 5,310원인데 네, 여기다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년 동안 받는 돈이 되겠죠. 그게 약 2,150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을 근속을 했을 시에는 내 급여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곱하기 13을 한 금액이 바로 여기 있는 2,333만 9,030원. 요게 이제 총 연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뭐 불법 여부가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거를 매월 급여에 녹여서 준다면 그건 퇴직금이 아니고요. 임금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요거를 산정하는 데는 포함해서 산정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179만 5천 원 정도를 이렇게 이제 받는다고 치면 이제 국민연금을 이게 내야 됩니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내 월급의 약 9%, 정확하게 9%를 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다 내는 게 아니죠. 나는 그 중에서 4.5%, 여기는 76,289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 월급에서 요게 빠지는 거고 건강보험도 역시 한 56,000원, 장기요양보험료,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여기 빨간색 글씨로 있는 게 12,840원이 이제 소득세고 뒤에가 이제 이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소득세라고 하는 건 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내가 정한 어떤 금액 그 과표에서 80%만 낼래, 아니면 100% 낼래, 아니 120%를 낼래 이렇게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세금을 120%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80%를 내게 되면 나중에 모자라는 돈을 내가 더 토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120%를 냈다면 웬만하면 연말에 내가 냈던 세금이 초과될 경우에는 당연히 돌려받겠죠. 그럼 이 세금을 어떻게 내냐면은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계속 카페에 실수령 얘기가 나오는데 실수령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 돈을 받게 되면 국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4대 보험 중에 3가지 보험, 그 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근데 이 세금을 만약에 매번 이렇게 지로용지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은 세금 안 내시는 분이 반드시 나옵니다. 네. 일부러 안 내는 게 아니라 뭐 어쩌다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본의 아니게 굉장한 어떤 소무적인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에서 이 내야 될 돈을 월급을 아예 지급하기 전에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주가 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단지 내가 월급을 받기도 전에 사업주를 통해서 각 기관으로 돈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에서 내가 4대 보험을 내주고 있어라는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4대 보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가 직접 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다 받는 금액이 여기는 실수령액이에요. 자, 근데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 실수령액 문의를 하면 제가 글자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블럭까지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금이라는 걸, 이 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80%만 내요. 80%. 예, 80%만 내도 실수령 금액이 어떻게 되죠? 만약 80%만 내면 실수령 금액이 좀 더 늘어나겠죠. 근데 결국은 1년 지났을 때 내가 세금을 적게 내면은 내가 받았던 급여에서 이 돈을 더 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말장난인 거예요. 실수령이라고 하는 건.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기서 받는 실제 내 급여가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내가 이렇게 보험료를 다 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실제 통장에는 얼마가 찍히는구나 이걸 이해하지 이걸 전부 다 무시하고 요거만 보시는 분들은요 저 장담컨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거 악담이 아니고요.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고 연금을 얼마를 내고 이걸 모르고 내가 돈을 얼마가 나가는지를 모르는데 지출이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소득공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부양가족, 의료비 소득공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냈던 세금을
지혜롭게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실수령 금액만 쫓으시는 분들은 이 신고 금액 자체를 낮춰놓고 이 금액만 맞춰주는 경우가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누적되는 이 국민연금 액수 자량이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등위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최저 임금을 제가 표시한 이유는 이거 이하로 지급하면 철컹철컹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보다는 많이 지급을 하셔야 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치과 원장님이나 관리자분, 심지어는 또 이제 현역에서 일하시는 일반 스태프분들도 다 보실 텐데 기준이라는 걸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과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병원이 굉장히 복지가 좀 빵빵하다. 네, 그 다음에 각종 혜택이 많다라고 하면은 신입에 대해서 이 등위를 굳이 이렇게 3, 4 등위로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이것만 해도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 복지가 좀 약한 것 같다, 그러면 이 등위, 즉 돈을 높여줌으로써 어떤 구인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표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요, 네, 총 9등위까지 있죠. 예, 9등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9년 차가 아니에요. 9등이라는 거죠. 예, 한 4, 5년 차 정도 되는데도 능력이 되면 9등위를 받으실 수 있으신 거고요. 아무리 나이가 뭐 30년 차 된다 하더라도 능력이 안 되면 어때요? 네, 이거 정도일 수도 있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나이 많다고 절대 월급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치과에서 일하시는 여사님이 급여가 제일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될까? 지금 통상적으로요, 많은 치과들,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곳에서는 대략적으로 신입 급여에 대한 평균치에 대한 어떤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령 좋아하시니까 실수령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180만 원에서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80만 원에서 조금 더 쓸 경우에 한 185, 그 다음에 적을 경우에는 175 실수령 기준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도 이 실수령액은요, 실제로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일 때 실수령액이 18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실제로 한 180만 원 정도 내 통장에 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세전 월급을 200만 원 정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 거지. 저는 그냥 실수령 180만 원 주세요라고 하면은 신고는 굉장히 낮게 하고, 그렇죠? 연금 같은 거를 다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납부했던 세금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략 한 180에서 185 정도, 그 다음에 굉장히 좀 역세권이 좀 치열한 곳은 거의 한 200만 원까지도 지금 연봉이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연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벌써 보십시오. 2,850에서 2,900만 원 정도. 네, 굉장히 비싸게 받는 곳은 이 정도를 이제 받게 되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180만 원 실수령 기준으로 100% 신고를 하는, 실제 월급이 200만 원 정도라면 연봉은 약 2,600만 원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받고 싶은 금액을 이 연봉에 맞춰 가지고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내가 일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돈을 더 받으시면 돼요. 네. 근데 내가 그냥 실수령액 얼마 맞춰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일을 더하든 못하든, 그 다음에 연차를 뭐 쓰든 안 쓰든 그냥 이 돈만 받고 나는 소처럼 더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노예 계약을 합법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얼굴을 좀 치워보겠습니다. 이 정도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참고하셔가지고 앞쪽에 있는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서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진료실에서 한 팀장급 정도 되면 급여가 그래도 제 체감적으로는 한 250에서 260 정도까지도 이렇게 가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연봉으로 따지자면은 3,650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요, 누진세의 개념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내는 비율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와 주민세라는 거는 제 월급의 몇 프로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내가 부양가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공제 상품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어떻죠?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이제 급여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정도 급여,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해봤을 때 저희는 신입을 2,650만 원을 지급합니다라고 하는 치과라면은 1등위의 A 정도를 지급하겠다. 그럼 내 통장에는 약 185만 원 정도의 어떤 급여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친구는 200만 원 가까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15만 원 정도 적게 받는 거잖아요. 내 친구는 여기 3등위에 C를 이번에 신입에 받기로 했어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나는 185만 원 정도면 1등위에 A란 말이죠. 그럼 이 차이가 꽤 난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한 1년 차 정도의 급여 차이가 이제 날 수가 있는데 급여가 적다고 무조건 나쁜 건 절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급여가 조금 작더라도 다른 메리트가 크게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저희는 식사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복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약 한 20만 원 정도 혜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내가 손에 쥐는 거는 작아 보이지만 혜택이 더 큰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원을 받더라도 밥을 자기가 사 먹어야 된다면 실제로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치과의 어떤 근무하실 때 업무로드, 그 다음에 뭐 복지, 뭐 지원금 이런 걸 종합해서 결정하셔야 되지 그냥 이 숫자만 가지고 거기는 월급 얼마 주세요 이렇게 대화하시면 사실 좋은 계약을 하기가.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가끔씩 치과에서 밥을 제공을 왜 안 해주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사 먹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그 법적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식대라고 해가지고 비과세 10만 원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또 이거 보시고 저는 밥을 많이 먹는데요. 저는 10만 원으로 안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식대라고 하는 건 국가에서 10만 원까지는 당신이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만 원은 실제로 내가 여기 200만 원이다 월급이라면 10만 원을 뺀 190만 원에 대해서 사대보험과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다 보니 이 식대 비과세라는 항목이 붙는다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월급을 받는 사람이 식사 비용을 냈기 때문에 비과세 처리를 해준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치과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식대 비과세를 처리를 합니다. 거기서.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나중에 국세청에서 확인해야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부분을 다 환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등위표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 치과가 신입 기준에 어떤 등위표를 쓰고 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봉에 대해서 문의를 할 때는 저 몇 년 차 얼마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쪽에 신입은 지금 연봉이 얼마 정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신입 저희는 이번에 2,600만 원을 지급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4년 차면 그 치과는 나는 한 요 정도는 뭐 한번 제시를 해도 치과에서 무난하게 받겠구나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내가 어떤 치과에 또 문의를 해봤더니 거기는 신입이 연봉이 얼마나 했더니 여기는 월급을 되게 세게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 신입을 2,900만 원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가 지금 3년 차예요. 그러면 1, 2, 3 그러면 나는 대략 제가 이동을 할게요. 나는 실수 기준으로 최소한 220에서 한 225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 또 이거 보시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평균이다. 이런 이상한 댓글을 꼭 달아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뭐든 기준이 잡혀야지 우리가 내 연차에 맞는 급여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치과에서는 저희는 2등위의 B를 신입 기준으로 줍니다. 그래서 요 급여를 신입 기준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한 190만 원 정도 주겠죠. 그럼 내가 2년 차면은 어때요?
최저임금은 190만 원보다 많이 받겠고, 요 치과에서는 내가 한 200에서 205 정도는 무난하게 실수 기준으로 요청을 해도 무난하겠구나라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자면, 요 표를 보시고 그것도 중요해요. 실제로 내가 받는 통장에 있는 급여가 나오기 위해서 실제로 사업주와 내가 얼마나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좀 합리적인 어떤 연봉 협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나 좀 궁금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중간중간에 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뭐 질문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혹은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